안녕하십니까. 농토 토목기술사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알기쌤이 강의하시는 농토목기술사 특강 자료로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승님, 오늘 주제는 저수지 감쇄공입니다. 댐이나 저수지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방류 에너지를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인데, 먼저 감쇄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요성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쇄공 스틸링 베이시는 댐 방류 시 발생하는 고유 속의 물 에너지를 안전하게 줄여주는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이 에너지를 감쇄시키지 않으면 하류의 하상이 심하게 침식되거나 심지어 댐 하류의 다른 구조물들이 파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댐의 안정성과 하류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감쇄공 형식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류 침식과 구조물 파괴를 막는 핵심 안전시설이군요. 이러한 감쇄공에는 어떤 형식들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감쇄공 형식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수지형입니다. 이는 도수를 일으켜 물의 속도를 급격하게 감소시키고 에너지를 분산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플립버킷형입니다. 이 형식은 방류된 물을 공중으로 멀리 쏘아 올려서 물이 공중에서 운동 에너지를 자연적으로 잃게 만든 다음 하류에 떨어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롤러 버킷형은 물속에서 도수를 일으키고 수면에 롤러를 형성해서 에너지를 감쇄시키는 방식입니다. 도수를 이용하느냐, 공중으로 쏘아 올리느냐에 따라 나뉘는군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형식을 선택할지는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수리적 특성입니다. 댐 방류 시의 유량 변화, 즉 댐 방류 유황과 하류 수심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감쇄공은 도수나 물의 비산 등을 통해 에너지를 감쇄시키는데 하류 수심이 충분하지 않다면 도수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못하거나 반대로 너무 깊다면 플립버킷형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줄여야 하는지 감수의 필요 에너지도 사전에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수리적 고초건이 기본이 되는군요. 다음으로 구조물의 안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질 및 지형 조건은 어떻게 고려해야 합니까? 지질 조건은 감쇄공 형식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플립버킷형은 물을 멀리 쏘아 올린 다음 안반에 충돌시키기 때문에 기초 안반이 매우 견고하고 안정적일 때 유리합니다. 만약 지반이 연약하다면 기초 보강이 많이 필요하더라도 수리학적 안정성이 우수한 정수지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 지형 조건을 고려해서 구조물의 배치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집안 상태에 따라 적합한 형식이 달라지는군요. 그런데 댐 하류에는 감쇄공 말고도 여러 구조물이 있을 텐데 감쇄공과 이들 구조물 간의 이것거리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감쇄공은 에너지를 감쇄시키지만 그 과정에서 여전히 강력한 수압과 유속이 발생합니다. 이 압력으로부터 주변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충분한 이것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사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량이나 보와 같은 구조물과는 최소 30m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댐 본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감쇄공과 댐 본체를 50m에서 150m 정도 이격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이것거리는 감쇄공의 효율적인 작동과 구조물 전체의 안전에 필수적입니다. 교량 보와는 30m 이상, 댐 본체는 50에서 150m. 중요한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성과 유지관리 측면에서 각 형식의 장단점을 비교해 주십시오. 감쇄공 형식 선정은 초기 시공 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 시공 비용만 본다면 플립버킷형이 정수지형에 비해서 약 20%에서 30% 정도 절감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유지보수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입니다. 반면에 정수지형은 수리학적 안정성은 우수하지만 시공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바닥에 설치된 슈트블럭이나 배풀 등이 파손되면 10년에서 15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LCC, 생애주기 간격의 관점에서 신중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수리적 고려, 지질 및 조건 고려, 그리고 구조물 이것거리 확보, 경제성 및 유지보수 이렇게 총 4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되네요. 교수님,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정리해 주세요.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저수지 감쇄공의 형식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뤘습니다.
첫째, 감쇄공은 댐 방류 에너지를 감쇄시켜 하류 침식과 구조물 파괴를 막는 시설이며 정수지형, 플립버킷형, 롤러버킷형 등이 있습니다. 둘째, 형식 선정의 핵심은 수리적 특성, 유황과 하류 수심, 그리고 지질 조건, 안반 안정성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플립버킷형은 견고한 안반에 정수지형은 안정적인 도수가 형성될 때 유리합니다. 셋째, 구조물 이것거리 확보가 중요하며 교량 보는 최소 30m, 댐 본체는 50에서 150m 이격해야 합니다. 넷째, 경제성 측면에서 플립버킷형은 초기 비용이 절감되지만 정수지형은 유지보수 비용 10년에서 15년 주기 블록 교체를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